지금 보면 신경관까지 침범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얼굴을 찡그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심해서 마취가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단 하루 만에 치아가 형태가 어느 정도 됐죠.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때문에 부러진 앞니를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충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니다 보니까 빨리 치료를 원하셔서 저희가 치료를 급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충치가 다른 치아에도 정말 많은데 진료실에서 보면 80% 정도는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걸 인지했을 때는 치료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치료가 더 미뤄지는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 된 부위들은 충치가 진행돼서 단계별로 보면 마지막 단계, 충치가 처음에는 흰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색에서 좀 더 진한 갈색, 그리고 마지막 단계 검정색이 되는데요. 과일이 썩는 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치아도 결국 뼈기 때문에 이 안에 세균들이 미네랄을 파괴해가지고 미네랄들이 제거됐을 때 그렇게 돼요. 지금 보면 신경관까지 다 침범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신경치료를 해보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되게 많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저런 신경관들을 소독된 기구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저 안쪽에 있는 신경관에 있는 세포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멸균된 상태의 재료들을 넣고 신경관을 꽉 채워주는 과정이에요. 아주 섬세한, 보통은 0.2mm 정도 되는 정말 얇은 기구인데 머리카락만한 두께의 신경관을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도 주사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꺼내면 막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찌르는 게 아니고 이 안쪽을 세척하는, 다시 신경관을 깨끗하게 또 넓히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신경치료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는데 앞니의 경우에는 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당일날 치료를 완료를 하기도 합니다. 전동시키고, 저것도 진짜 생긴 거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막 그래서 저렇게 막 회전하고 소리도 약간 드르륵 소리 나고 하는데 평상시에 치과 가면 들으시는 그 윙 하는 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저속 핸드피스라고 해서 신경관을 아주 섬세하게 넓혀주는 기구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날카롭고 회전하고 막 하니까 되게 무서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치료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사실 신경치료는 이미 신경이 손상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픈 상태에서 오세요. 근데 아픔을 참고 막 치료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마취가 된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치료 자체가 아프진 않아요. 마취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마취에 관한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만큼 치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공적인 마취고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마취가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미래에는 좀 아프지 않은 충치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던 마취 기구 중에서 퀵슬리퍼라고 해서 보통 따끔한 느낌조차도 없게 아주 서서히 주입되고 그리고 뿌리 안쪽까지 뼛속까지 깊이 퍼지는 마취 장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발전이 되다 보면 충치 치료를 하는 과정, 그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더 빠르고 정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치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세척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저 공간에 완전히 안쪽을 깨끗하게 말려주고요. 나무나 동물을 박제할 때 그 안에 있는 수분을 깨끗하게 말려주고 해야 식물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치아 뿌리에 있는 세포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안에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재료고요. 이 재료를 안쪽에 깨끗하게 채워놓고 나면 친구들과 놀다가 앞니가 부러진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 앞니에 심 박았어야 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서진 치아에 양을 늘려서 기둥을 세우고 깨끗하게 세척한 상태에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예전엔 저런 접착제도 발달이 좀 덜 돼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접착 과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레진 시멘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 용어로는 포스트라고 하는데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치아가 크게 다시 돼서 씌울 수 있는 치아의 알맹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텐트 칠 때 안에 폴대를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우듯이 이렇게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섬세하게 도자기 빗듯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치아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제 이 위에 다시 치아를 씌울 수 있게 섬세하게 치아를 다듬고 나면 단 하루 만에 치아가 형태가 어느 정도 됐죠. 이 위에 최종 치아가 아닌 이제 당장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임시 세라믹 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임시 치아는 말 그대로 임시로 그 치아의 형태를,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조직에 조화롭게만 만들고, 그리고 최종 치아를 만들 때 강도와 색깔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치아를 만들어서 접착을 하게 되면 그 치아로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과정도 아까 보여드린 핸드피스라고 하는 치과용 드릴인데, 이게 소리가 이제 조금 크고 윙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고속으로 치아를 다듬고 있는 거고요. 정말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얼굴을 찡그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미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고 그 위쪽에 치과용 재료를 이용해서 치아가 축조, 그러니까 커진 거기 때문에 지금 저 드릴로 다듬고 있는 건 엄밀히 말해서 치아가 아니고 치아 위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런 소리, 그리고 그 입안에 물이 고이는 이런 치료 과정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저 위에 임시 세라믹 치아를 제작해서 딱 끼워주는 것만으로 원래 치아의 형태대로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요. 치과에서 이를 한 번이라도 씌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찰흙 만들듯이 빚어서 찍어서 임시 치아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캐드캠의 발달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임시 치아를 디지털 스캐닝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치아를 3차원으로 촬영을 하고요. 기공센터에서 당일날 3D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형태까지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진 치아를 이제 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를 깎아냅니다. 지금 이렇게 씌울 임시 치아를 저런 장비를 통해서 당일날 깎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만들어지면 저 치아를 끼우게 되는 모습이죠. 치아를 낀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워낙 충치가 많아가지고 어디를 치료한 건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치료할 게 너무 많아 보이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드렸고, 뭐 바쁘시다 보니까 순서대로 시간 내서 조금씩 만들어 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 충치도 유전이기 때문에 양친 중에서 한쪽에서 충치가 많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 충치가 잘 생기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겠죠. 오늘은 충치 때문에 앞니가 부러져서 오신 분의 증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충치가 진행되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러져서 치과에 내원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정기검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충치가 있다면 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